사회 일단은 14차 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탐구활동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원리는 대화와 타협이고, 그것은 토론과 토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토론과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뜻으로 묶어지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정하죠. 그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할 때 보통 잘 되는 경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경우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발언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신의 의견에 모자란 점이나 바꾸어야 될 점이 있으면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혹여 다른 친구가 조금 방향이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방향이 다른 질문을 한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관용과 그 관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계속 드러내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이런 회의 자체가 혹은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 되고, 더욱더 곤란하게 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반드시 훌륭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해서 하나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혹은 힘센 사람의 뜻에 따라서, 혹은 말 잘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혹은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원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든 별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혹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인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없는 것인가를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남북을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남북 통일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리 나갈 수도 있거든요. 휴전선을 없애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방공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좋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우리 앞에 우리 내부의 문제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교실에서 자리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의 사회의 문제, 우리의 지역의 문제, 우리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의 문제, 또 세계 평화의 문제까지도 언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자신의 생각과 해결 방안, 그 까닭까지 한번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발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과정이 필요 없지만, 발표를 잘하고 그 의견이 어떤 까닭을 가지고 있고 그 해결 방안이 구체적인지 안 구체적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써진다면 그것이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둠에서 친구들의 해결 방안과, 일단 안건을 정해야 되겠죠. 안건을 정하고 그 해결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의하고 토론은 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토의는 이겁니다. 공통점은 이거예요. 어느 하나의 안건이 있어요. 안건이 있다는 것은 토의와 토론의 공통점인데, 토의는 그 안건에서 가장 좋은 의견, 방안, 가장 좋은 의견과 가장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토론은. 어느 의견이 맞고 어느 의견이 틀린 건지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토론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토의해 봅시다 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의견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주제 마무리는 말판놀이를 통해서 해보는 것인데요. 이게 말판놀이를 직접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의미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치의 의미를 설명하세요. 정치라는 거 처음 배웠습니다. 정치 뭐였어요?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정치라고 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설명하세요. 다수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느 안건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찬성한 쪽으로 결정한다.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끼리 찬성한 의견으로 의견으로 방안을 정한다는 것이 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두 가지 이상 말하세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은 자유와 그리고 평등, 그다음에 인권.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맞는지 몰라서 앞에 맞는 것 같은데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제일 앞에 보면 기본 정신은 인간 존엄이라 미안합니다. 인간 존엄.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 자유 그리고 평등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교과서 안에 보면 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잘 모를 때는 앞으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은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 이거는 인간의 존엄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의 두 가지 이상 말하라. 대화와 타협. 그죠? 대화, 타협. 그리고 다수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화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토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대화, 토론, 토의, 대화, 타협, 다수결. 공동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충분한 뭘 합니까? 대화를 해야 되고 타협을 거쳐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면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 필요한 태도.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도 다수결이 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을 할 때도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소수지만 나중에 하면 다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서서 운동장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을 교과서에 나왔는데 그 해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서 다수결로 되었고 그것을 해보다 보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그 소수의 의견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같아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이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 생활 속에서 정치 예를 두 가지 이상 말하세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 두 번째 시간 14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